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아침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10년이 넘는 소방관 생활 동안 몸에 밴 습관이죠. 허리가 여전히 아프지만 국밥집 운영을 위해 일어나야 합니다. 제 이름은 김도현, 38살의 전직 소방관이자 현재는 국밥집 사장입니다. 3명의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죠. 욕실에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봅니다. 눈가에 자리 잡은 주름, 예전보다 깊어진 팔자주름이 제게 말을 걸어옵니다. 도연아, 넌 이제 더 이상 청춘이 아니야. 그래도 괜찮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아내 윤서정과 9살 딸 민지,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국밥집. 주방으로 향합니다. 고기를 삶기 위해 대형 냄비에 물을 채우고 양지와 사태를 넣습니다. 불을 켜고 국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어제 저녁 손질해둔 채소들을 다듬습니다. 손놀림은 느리지만 정확합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죠. 국밥은 급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정성이 맛이 된다. 6시 30분 서정이 눈을 비비며 주방으로 들어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짙어진 얼굴이 눈에 띕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 오늘 중요한 미팅 있다며. 일찍 나가야 한다고 그랬잖아. 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십니다. 그녀는 대형 쇼핑몰 인테리어 팀 과장으로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로 바쁘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야근이 많아졌고 회식도 잦아졌습니다. 이해합니다. 직장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 역시 알고 있으니까요. 도연아, 오늘도 민지 학교 데려다주고 데려올 수 있지? 당연하지. 걱정 말고 일 보러 가. 서정은 쏜살같이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섭니다. 향수 냄새가 잠시 주방에 남았다가 사라집니다. 예전에 쓰던 것과는 다른 향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서정의 옷차림과 화장, 향수까지 모두 바뀌었습니다. 변화를 위한 것이라고 했죠. 괜찮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가꾸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국밥집으로 향하기 전 민지를 깨웁니다. 아이는 졸린 눈으로 인사하고 씻고 아침을 먹습니다. 민지에게 등교 준비를 시키는 동안 전화벨이 울립니다. 첫 손님의 포장 주문이에요. 30분 후에 찾으러 오신다고 합니다. 민지야, 아빠랑 가게에 먼저 가자. 거기서 마저 준비하자. 민지는 졸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집은 국밥집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어서 편리합니다. 사실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는 이 거리 자체가 제 삶의 일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국밥집을 물려받은 것도 어쩌면 운명이었는지 모릅니다. 국밥집에 도착해 불을 켭니다. 민지는 구석 테이블에 책가방을 놓고 숙제를 마저 합니다. 저는 주방으로 향해 아침부터 끓여둔 국물을 확인합니다. 향긋한 육수 냄새가 가게 안을 채웁니다. 이 냄새가 저에게는 안정감을 줍니다. 소방서의 긴장과 위험 속에서 살다가 지금은 이 조용한 주방에서 국밥을 끓이고 있다니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인 국밥집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다 보면 가끔 과거가 떠오릅니다. 소방관 시절 화염 속으로 뛰어들던 그 긴장감과 책임감. 지금은 다른 종류의 열기와 싸우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국밥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사장님, 여기 곰탕 한 그릇이요.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대응합니다. 뜨거운 국물에 야들야들하게 삶아진 고기를 얹고 파와 후추를 뿌려 테이블로 보냅니다.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볼 때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오후 3시 점심 장사가 끝나고 잠시 한숨 돌릴 시간입니다.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죠. 요즘은 제가 직접 데리러 갑니다. 서정이 바빠진 이후로 아이에 대한 책임이 더 커졌으니까요. 민지를 데리고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물어봅니다. 아빠, 이번 주 금요일에
학부모 공개 수업이 있대. 엄마랑 아빠 둘 다 올 수 있어? 순간 망설였습니다. 서정의 스케줄을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아빠는 당연히 갈 거고 엄마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서정에게 공개 수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0시가 넘어서야 귀가한 아내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민지 학교 공개 수업 있대. 갈 수 있어? 서정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금요일이면 팀 회식이 있어. 중요한 미팅 끝나고 하는 거라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실망스러웠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지의 속상해할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죠. 그래, 알았어. 내가 가면 되니까. 서정은 고맙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물었습니다. 도연아, 내 새 원피스 어때? 오늘 처음 입어봤는데. 눈여겨보니 평소 서정의 스타일과는 다른 좀 더 세련되고 화려한 원피스였습니다. 가격표를 본 적은 없지만 분명 저희 가게에 부담이 될 만한 물건으로 보였습니다. 새로 샀어? 예쁘네. 근데 좀 비싸 보이는데. 이번에 성과급 받았잖아. 그거 일부러 산 거야. 나도 가끔은 투자하고 싶어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정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면 이해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재정 상황이 그리 여유롭지 않은데 갑자기 늘어난 아내의 소비가 걱정됐습니다. 금요일 민지의 공개 수업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히 국밥집을 정리하고 직원에게 잠시 가게를 맡겼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다른 학부모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어머니들이었고 아버지는 저를 포함해 2~3명 정도였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민지가 발표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서정이 이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쉬웠습니다. 쉬는 시간 화장실에 가기 위해 복도를 걸었습니다.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니 두 남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귀에 익숙한 단어가 들렸습니다. 그 쇼핑몰 여자? 야, 장난 아니더라. 윤 과장이라고. 와, 진짜 미쳤어.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윤 과장이라면 서정을 말하는 건가? 몸은 화장실 칸 안에 있었지만 귀는 그들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서준호 팀장이랑 그거 진짜야? 둘이 사귄다는 거? 야, 내가 직접 봤다니까. 지난주 호텔 로비에서 둘이 손잡고 가는 거 봤어. 서준호 팀장 유부남 아냐? 미친 거지. 화장실에서 나오며 다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이 흐릿하게 보이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교실로 돌아갔는지, 어떻게 민지를 데리고 집에 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대화뿐이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얼굴이 하얘요. 민지의 물음에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아빠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정은 다시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시계는 이미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정말일까?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것도 유부남과? 확인해야 했습니다. 의심만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으로 탐정사무소를 검색했습니다. 몇 군데 전화한 끝에 경력이 풍부해 보이는 한 탐정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국밥집 운영비에서 돈을 빼 탐정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아픈 진실이라도 알아야 했으니까요.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기본적인 정보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탐정에게 서정의 사진과 근무지 정보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 일주일이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국밥을 끓이며 자꾸만 딴 생각이 났습니다. 몇 번이고 소금 간을 잘못해 국물을 다시 끓여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탐정은 태블릿 PC를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윤서정 씨는 서준호라는 남자와 불륜 관계에 있습니다. 서준호는 해당 쇼핑몰 인테리어 팀 팀장으로 기혼자입니다. 두 사람은 주로 퇴근 후 만나 식사를 하고 주 2회 정도 호텔을 이용합니다. 사진들을 넘겨보는데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서정과 낯선 남자가 호텔 로비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장면,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서 서로 끌어안고 있는 사진까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탐정이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괴로웠지만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서정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네, 충분합니다. 이 사진들 다 저한테 보내주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온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공원의 나무들, 거리의 사람들, 심지어 하늘마저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가게에 돌아와 평소처럼 국밥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국밥집에 손님들은 여전히 오갔고 직원들도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아무도 제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서정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고 민지의 학교 이야기를 했고 내일 장을 어떻게 볼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서정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는 그 남자가 있는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운 후에야 행동할 것입니다. 다음 2주 동안 저는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국밥집 사장이자 아빠로 살았고 밤에는 증거를 수집하는 탐정이 되었습니다. 탐정소에서 받은 사진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국밥집을 일찍 닫고 서정이 자주 가는 호텔 근처를 감시했습니다. 차 안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렸고 때로는 로비에서 신문을 읽는 척하며 지켜봤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가슴이 아팠지만 진실을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서정이 중요한 발표 준비로 늦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날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서정은 서준호와 함께 호텔로 향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그들이 객실로 들어간 후 호텔 프런트에 접근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아내가 방금 들어갔는데요. 핸드폰을 놓고 가서.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CCTV를 확인한 후 서정과 서준호가 들어간 객실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객실 앞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제 호텔 이름, 날짜, 객실 번호까지 확보했으니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정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1시 서정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변명이었습니다. 미안해, 발표 준비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괜찮아. 고생했어. 이 한마디를 내뱉기 위해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했는지 서정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침대에 누워 등을 돌린 채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생각만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불륜 증거가 확실하다면 유리한 이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유부남이라면 상간자 소송도 가능하고요.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 양육권도 꼭 지키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 증거로도 가능성이 높지만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더 좋겠네요. 이틀 후 저는 대담한 행동을 했습니다.
서정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에 잠든 사이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서준호와의 메시지가 있었고 사진도 있었습니다. 모두 캡처해 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행동이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벽한 증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 메시지 내용, 사진들, 카드 사용 내역까지 서정과 서준호의 불륜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제 손에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아이에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서준호에 대한 조사도 더 필요했습니다. 그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가족관계는 어떤지, 회사에서의 위치는 어떤지 알아야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서준호의 SNS 계정을 찾았습니다. 그는 인테리어 팀 팀장으로 회사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가족 사진을 올리며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역겨웠습니다.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이중적인 모습이. 집에서는 여전히 평온한 척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국밥을 끓이고 민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서정은 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다른 생각에 빠져 있어서 눈치챌 여유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민지는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기로 했고 저는 서정에게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정은 처음에는 놀란 듯했지만 곧 일찍 들어갈게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국밥집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준비했습니다. 테이블에 촛불을 켜고 와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도 켜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주간 수집한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호텔 출입 사진, 메시지 캡처, 카드 사용 내역까지. 7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정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향수 냄새도 강했습니다. 저를 보고 놀란 듯했습니다. 어머, 이게 다 뭐야? 무슨 특별한 날이라도 있었어? 그냥 우리 오랜만에 둘이서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서정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와인을 따라주고 간단한 음식을 내왔습니다. 국밥집 사장인데도 이런 서양식 분위기를 연출하려니 어색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괜찮아? 서정이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서정아,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서준호라는 사람 알아? 서정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눈을 깜빡이더니 말을 더듬었습니다. 서준호? 아, 우리 회사 팀장. 그래, 너희 회사 팀장. 그리고 내 불륜 상대. 순간 서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정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저는 이미 노트북을 그녀 앞에 밀어두었습니다. 여기 봐. 다 있어. 너희 둘이 호텔 가는 모습, 메시지 내용, 카드 사용 내역까지. 혹시 부정할 생각이라면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서정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화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미안해. 나도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나도 여자야. 나도 사람이고. 그녀의 변명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불꽃이 튀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래, 넌 여자고 사람이야. 그리고 난 내 남편이었지. 10년 넘게 함께 살았던 남편. 그리고 민지의 아버지. 넌 그걸 잊었나 봐. 서정은 흐느끼며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빼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민지 생각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민지를 왜 생각해? 내가 호텔 침대에 누워있을 때는 민지 생각 안 났잖아. 냉정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사랑했던 여자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일 이혼 소장 접수할 거야. 변호사와 이미 다 상담했어. 그리고 내가 그렇게 좋아한 그 서준호한테는 위자료 청구할 거고. 서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연아, 제발 그러지 마. 서준호, 그는 뭐 유부남이잖아. 가족 있는 남자고. 넌 그런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어. 내가 뭘 더 말하고 싶은데? 서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흐느끼며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더 이상 저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얼어붙었으니까요. 테이블 위에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내가 원한다면 면접 교섭권은 줄 수 있어. 하지만 그것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네. 도연아, 민지를 뺏지 마. 뺏는 게 아니야. 내가 버린 거지. 서정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제 짐은 다 싸둔 상태였습니다. 당분간은 국밥집 위층 작은 방에서 지낼 생각이었습니다. 민지와 함께. 도연아, 어디 가는 거야? 오늘부터 난 가게에서 지낼 거야. 민지도 데리고. 내가 원한다면 이 집에 머물러도 좋아. 어차피 이혼하면 재산 분할할 테니. 서정은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웠지만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오히려 제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았던 배신의 고통에 이제야 마침표를 찍은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국밥집 위층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질 테니까요. 민지와 함께 걸어갈 길.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서준호를 상대로 한 상간자 소송도 시작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넘기며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국밥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민지를 데리러 간다는 핑계로 학교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고 당분간 민지의 상태에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빠, 우리 왜 가게에서 자는 거야? 엄마는? 민지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거짓말은 하기 싫었지만 모든 진실을 말하기에는 아직 어린 아이였습니다. 민지야, 아빠랑 엄마가 잠시 떨어져 있기로 했어.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 지금은 아빠랑 같이 지내자. 응?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궁금함과 불안이 섞여 있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서준호가 소장을 받고 크게 동요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소송을 무마하기 위해 합의를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해요. 한편 서정은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부분 무시했습니다. 민지에 관한 일 외에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었으니까요. 서정은 몇 번이나 국밥집에 찾아왔지만 직원들이 미리 교육받은 대로 사장님이 안 계십니다라고 답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서정의 회사 동료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이었습니다. 김도연 씨와 통화하고 싶어서요. 저는 안진이라고 합니다. 서정 씨 팀에서 일하는 대리예요. 궁금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난 안진이는 예상과 달리 편안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김도연 씨, 이런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서정 씨와 서준호 팀장 사이의 일이 회사에 알려졌습니다. 사내 소문이 돌고 있어요. 서준호 팀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결국 알려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서준호 팀장 아내가 직접 회사에 찾아왔었습니다. 상당히 격앙된 상태였어요. 서정 씨가 그만두지 않으면 더 큰 소동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안진이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서준호의 아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 그녀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후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유명 쇼핑몰 간부 불륜 파문으로 해고, 위기, 자녀 양육비도 외면? 서준호가 상간자 소송에 휘말렸다는 내용과 함께 그가 전 부인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는 과거 기록까지 파헤쳐졌습니다. 그날 오후 서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도현 씨, 제발 소송 취하해 주세요. 제가 위자료 드릴게요. 얼마든지. 서준호 씨,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한 짓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발이요. 제 경력이, 제 가족이. 그 말 서정이랑 호텔에 들어갈 때는 생각 안 났나요? 한 달 후 법원에서 첫 이혼 조정이 있었습니다. 서정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져가고 면접교섭권은 한 달에 2번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서정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동의했습니다. 도연 씨, 증거가 명확해서 재판으로 가면 더 불리할 겁니다. 지금 조건에 동의하는 게 최선입니다. 서정의 변호사가 그녀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정은 고개를 떨구고 울기만 했습니다. 한편 서준호를 상대로 한 상간자 소송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회사에서 해고된 상태였습니다. 서준호의 아내 역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셈이었지만 그건 그들이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서정은 결국 회사에서 자진 퇴사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어느 날 서정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도연아, 지금 지인의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어. 월급은 적지만 내가 잘못했어. 민지라도 좀 보게 해줘. 제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지와 서정의 만남은 법원이 정한 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민지는 처음에는 엄마를 자주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국밥집 위층 방을 아이 취향에 맞게 꾸며주었고 주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요리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돌아오는 것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돌아와? 가끔 민지가 물으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지야, 엄마랑 아빠는 이제 같이 살지 않기로 했어.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민지를 사랑해. 그리고 한 달에 2번은 만날 수 있어. 민지는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첫 면접 교섭일 민지는 설레는 마음으로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서정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민지야. 민지는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서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정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민지는 잠시 엄마의 품에 안겨 있다가 살짝 물러났습니다. 괜찮아요. 아빠가 잘 챙겨줘요. 국밥도 맛있게 해주고 학교도 매일 데려다줘요. 서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민지의 손을 잡고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딸이 함께하는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2시간 후
민지가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돌아온 아이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민지야, 무슨 일 있었어? 엄마가 계속 울어서 아빠 보고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빠, 저는 이제 괜찮아요. 아빠가 있으니까. 아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지는 이미 엄마와의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길 바랐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상간자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준호는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국밥집은 더욱 번창했고 상간자 소송에서 받은 위자료로 가게를 리모델링했습니다. 더 많은 손님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고 메뉴도 다양화했습니다. 전직 소방관의 국밥집이라는 독특한 스토리가 입소문을 타면서 일부 블로거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동네 맛집 코너에 국밥집을 소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지가 적극적으로 권하는 바람에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아빠 해봐요. 아빠 국밥이 얼마나 맛있는데. 촬영 당일 국밥집은 평소보다 더 붐볐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국밥 끓이는 과정을 설명하고 소방관 시절 이야기도 간략히 했습니다. 딸 민지와 함께 국밥을 맛있게 먹는 장면도 촬영했죠. 전직 소방관에서 국밥 셰프로 변신한 김도현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끓인 국밥 한번 맛보러 오세요. 방송이 나간 후 가게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주말에는 줄을 서는 손님들도 생겼고 인근 도시에서 찾아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업을 확장해 보라는 제안도 몇 번 받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민지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밝아졌고 학교 성적도 좋았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부모 모임에도 빠짐없이 참석했고 주말에는 민지가 좋아하는 곳으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아빠, 나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민지의 요청에 바로 피아노 학원을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아이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어 기뻤습니다. 서정은 2달에 한 번 정도 민지를 만났습니다. 처음보다는 만남의 횟수가 줄었지만 만날 때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정도 자신의 새 삶에 적응해 가는 듯 했습니다. 미용실에서 일하며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준호는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한동안 지역 소문으로 그가 다른 도시로 이사 갔다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확실치 않았습니다. 솔직히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제 삶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요. 어느 휴일 오후 민지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날이었습니다. 강변 자전거 도로를 달리며 시원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아빠, 나 정말 행복해요. 민지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배신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우리의 모습. 아빠도 행복해, 민지야. 집 앞에 도착해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민지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아빠랑 민지,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 거야. 민지를 안아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복수는 잘 살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충실하며 행복을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국밥집으로 들어가며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복수는 잘 살아버리는 거야. 민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완벽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아픔도 눈물도 배신도 모두 지나갔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